오늘 피플은 두 사람입니다.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과 안철수 의원. 먼저 김재원 최고위원이 왜 피플에 선정이 됐는지 같이 기사로 만나보시죠. 김재원 최고위원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표 얻으려면 조상묘도 판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 걸까? 네. 전광훈 목사 예배에 참석을 해서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지금 헌법에 수록을 하겠다. 5.18 정신을 헌법에 좀 수록을 하겠다라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반대를 한 상황인 건데 대체 어떤 상황이었던 건지 영상 같이 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김기현 장로님을 사실 밀었잖아. 네. 밀었는데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전라도는 영원히 10%예요. 영원히 1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냥 저도 반대입니다. 전라도에 대해서 립서비스 하려고 한 거지. 뭐 표 들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전광훈 목사님 교회에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5.18 그거 헌법에 담는 거는 반대하고 불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네. 그 대통령 공약사항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뭐 제 개인 의견이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그러면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거는 불가능하고 반대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현재 개헌 뭐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헌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18 헌법 정신 말씀하신 게 전라도 당원 당심 잡으려고 한 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립 서비스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덕담을 한 거죠. 네, 그냥 그 상황에서 덕담을 한 거다라고 했는데 덕담이라기엔 지금 5.18 정신이 헌법에 수록되는 거를 반대한다는 얘기가 윤 대통령의 이게 사실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조우섭 의원님. 네. 이 지금 5.18 정신 헌법 수록 이거 표 얻으려고 한 공약이다라는 취지로 사실 그 해당 영상만 보면 좀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국민의힘의 소속 몇 분들께서 이런 발언들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나와도.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마 수석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역사적 검증이 끝났고 윤석열 대통령마저도 후보 시절에 참배를 가셨고 그리고 헌법 전문에 실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네.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개인의 의견이다라고 하면서 뭐 표를 받기 위해서는 조상묘도 판다. 네. 어떻게 정치를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자기 가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정치하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는 반드시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네.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하필 네. 김광동 진실화해 위원장이 또 북한의 개입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회에서.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국민의힘의 원래 뜻인지 아니면 정말로 선거 때가 되면 표 얻으려고 조상묘를 팔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답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다. 대체 국민의힘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라고 하셨는데 조은희 의원님. 일단 김재원 의원이 발언을 하시고 지금 수습을 하시잖아요. 개인 의견이고 네. 또 그 자리에 가서 덕담을 했다. 저는 수습하는 덕담인가요,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수습을 하셔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본인이 발의하셔서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과 네. 또 내각 청와대 다 한 열차를 타고 광주 5.18에 가서 기념식에
참여했습니다. 했었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본인이 기념사를 또 쓰시고 수정하시고, 그리고 또 저는 그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사랑도 명예도 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거든요. 불렀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인의 개인적인 의견은 있지만 우리 당과 대통령이 5.18 정신을 우리 헌법 정신에 담아야 된다는 데는 네. 뭐 요지부동인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행안위에 제가 있었는데 네. 그때 얘기는 과거의 얘기를 해명하는 차원에서 한 얘기였으니까 크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윤 대변인님. 당 지도부 일원이 네. 한마디를 했다고 해서 당 전체 생각이 그것과 같다고 생각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할 때는 친윤 위주로 해서 대통령 생각대로 당이 간다고 말씀하시다가 하나 탁 튀어나오면 또 다른 얘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네. 5.18 정신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헌법에 포함돼야 한다는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저희 당의 생각이고 많은 구성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그렇게 내려진 것인데 네.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이 정광훈 목사 이분과 어떤 뭐 개인적인 자리라고 해야 되겠죠. 있었던 자리가 영상으로 남으니까 네. 그 과정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건데, 본인이 수습하는 모양새를 본다면 네. 본인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니까 네. 더 이상 이 논란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김현중 대변인. 네, 수석 최고위원이고요. 네. 지난번에 경선 과정에서도 태영호 최고위원도 4.3에 대해서 북한 개입설 주장했잖아요. 네. 또 김광동 진실화위원장도 어제 또 국회에서 그런 것도 했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역사를 부정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네.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은요, 이미 그 표를 위해서 정광훈 목사 모임에 가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과는 못하고 애둘러서 자꾸 변명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당의 최고인이에요. 그것도 수석 최고인이어서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민의힘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아니라고 명백히 하시잖아요. 그러면 명백하게 사과하고 당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본인은 책임져야 된다. 이것이 공당의 최고위원의 저는 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과를 해야 되고 당 차원에서도 무슨 조치까지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 호남 이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이 이 소식을 접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네. 김 최고위원이 지금 예배에 참석해서 이걸 지금 선거 전략 차원의 발언인 양 치부한 게 매우 유감이다라고 이용호 의원이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윤희석 대변인님, 사실 서진 정책이라 그래서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뭐 갔었고요. 뭐 의원님 아까 다 뭐 기차 타고 내려가서 했었던 말씀 주셨는데, 곧 총선인데 이게 지금 호남 민심이 괜찮을 것이냐 이 발언을 보고 우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선. 우려가 되죠. 저런 발언 하나하나가 쌓이면은 꼭 뭐 호남 출신 분들만 아니라 네. 다른 분들도 객관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저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 총선 전체를 볼 때는 나와서는 안 될 발언인데, 근데 저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당 전체 의견인 것처럼 이렇게 과대 포장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요새 보면은 이 개인 유튜브 채널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네.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역사의 기록처럼 영상과 음성으로 남아서 네. 계속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나가시는 특히 이 정치인 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오해 소지가 있는 단어를 잘 생각했다가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계속 남아버리면 본인뿐만 아니라 당까지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여야 공히 유의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김재원 최고가 지도부가 정광훈 목사의 어떤 유튜브에 지금 나간 거잖아요. 뭐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만. 근데 그러면은 이런 어떤 한쪽에 약간 쏠려 있는, 한쪽으로 중도가 아닌 한쪽에 쏠려 있는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참석에 대한 거는 괜찮다고 보십니까?
참석해서 거기 출연해서 얘기하는 것까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본인의 자유인데 네. 거기서의 발언이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도 이 김재원 의원의 발언이 나온 계기가 보면 정광훈 목사가 질문을 이렇게 리드하잖아요. 대화를 주도합니다. 네네. 거기서 대답하는 과정에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맞장구 치는 과정에서 나온 단어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해 소지가 있을 만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할 때 다 조심히 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방송에서 질문을 듣다 보면은 또 답변을 하다 보면 저도 제 의도와 다르게 발언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의 어떤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지금 완곡하게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말 조심을 좀 해주십시오라는 대변인의 지금 간절한 호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다음 사진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아까 김재원 최고위원 말고 이쪽에 안철수 의원이 있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은 대체 왜 등장을 한 건지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손 내민 김기현입니다. 손 내민 김기현, 고사한 안철수, 여전한 전당대회 앙금.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 걸까? 어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어제 만났습니다. 그 모습, 분위기 어땠는지 영상으로 같이 보고 오시죠. 눈이 안 보이도록. 지금부터는 우리 당이 화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특히 내년 총선 승리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의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안 대표님께서 오랫동안 노하우를 많이 축적하고 계신 선거의 최고 경험자이시기 때문에 가르치신 걸 잘 배워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선거를 했었던 지난 2년이어서 많이 좀 지쳐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우선은 좀 저한테는 재충전한 시간을 달라. 네, 지금 과학기술특위위원장을 제안을 했습니다만 재충전의 시간을 달라라는 게 안철수 의원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제목이 약간 앙금이란 얘기도 했었었는데 조은희 의원님, 네. 어제 두 분이서 만나고 난 다음에 각자 나와서 따로 좀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한 얘기가 지도부는 당신 100%로 뽑았지만 내년 총선은 민심 100%다. 라는 좀 약간 뼈 있는 얘기를 했는데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이 당연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지 못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네. 안철수 의원이 말씀하시는데도 수도권의 승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수도권은 굉장히 2, 3천 표, 어느 지역구는 2, 300표 차이로도 네. 당락이 엇갈리거든요. 그래서 수도권과 젊은 층의 소구력이 있는 안철수 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의원이 저런 말씀하신 거 당연하고 또 두 분이 다 각자 일정이 있으신데 만사를 제치고 저렇게 차담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당이 정말 앞으로 연포탕이 불이 끓고 양념을 내서 맛있잖아요. 앞으로 서서히 연포탕을 잘 끓여가자 이런 의미에서 만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연포탕을 끓이려고 김기현 대표가 손을 내밀었다는 거는 일단 불을 켰다라는 얘기다. 양념을 이제 넣고 뭐하고 좀 보글보글 끓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더 뭔가 진행이 될 거다. 이 화합의 차원이 그런 말씀을 지금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만평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신임 지도부,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철수 너도 말 안 들으면 알지? 라고 하면서 지금 손을 잡고 가고 있어요. 네, 점점점. 그런데 이 한켠에선 독고다이 나는 내가 같이 안 가는 거라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조우섭 의원님. 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만평.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까 5.18 망언을 했던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께서 이준석은 고쳤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안 바뀐다라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마 그리고 나서 이준석 전 대표도 내가 안 간다라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렇게 묘사를 완평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김기현, 안철수 두 분이 손을 잡고 있지만 네. 제 생각에는
두 가지 고소고발건이 있지 않습니까? KTX 울산역 역세권 진입도로에 네. 관련된 땅 투기 문제와 네. 그다음에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의 행정관의 당무 선거 개입에 네. 대한 그 두 가지 고소고발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안철수 후보께서 한 걸로 알고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일단은 해소가 되어야 뭐 용산탕이 되든 연포탕이 되든 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근데 그렇다면 김현정 대변인, 안철수 의원은 이 앞서 말씀 나온 고소고발건 관련해서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향후 안철수 의원의 행보. 이제 좀 고민을 하겠죠. 고민을 하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어제 모임에서 어제 그 만남이 정말 나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꿈은 지금 대권인데 그 꿈이 그것 때문에 지난 대선 때 이렇게 연대를 한 거 아닙니까? 후보 단일화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완전히 토사구팽 당한 거를 본인이 이제 했잖아요. 뭐 그 정무수석부터 해서 대통령실 행정관들에 대한 그 불법행위 등 해서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네. 향후에 본인의 그 거치라든지 본인의 미래가 대단히 지금 불안한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이번에 총선의 공천을 받을 것인가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고민에 지금 빠진 것 같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아까 김기현 그 대표께서 네. 저기 안철수 의원한테 선거의 최고 경험자라고 조언을 많이 해달라 그랬는데 네. 늘 선거에서 실패하신 분한테 무슨 조언을 받습니까? 그냥 덕담이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안철수 후보를 더 속상하게 만드는 또 말들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그 연포탕 그 저기 지도부를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네. 뭐 안철수 후보 본인은 뭐 사실 그 저분이 당 안에서 특위원장 맡을 그런 체급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도왔던 사람들 중에 뭐 중용을 좀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포탕 당직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또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번 출마했던 천하람 그 후보라든지 또는 황교안 후보와 관련된 분들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유승민과 나경원 의원 두 분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출마한 분들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류들이 미묘한 기류들, 그리고 또 이제 한교안 전 의원인가요? 전 대표. 전 대표도 네. 지금 투표 조작설 지금 제기하고 있잖아요. 또 다시. 그리고 대여 투쟁하겠다. 이것도 아직 취소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은 이제 막 끝나고 축제 분위기지만 네.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런 네. 문제들이 다시 이제 수면으로 올라와서 당이 좀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좀 해봅니다. 네. 지금 뭔가 비관적인 전망을 주셨어요. 당이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신다고 주셨는데.